북한에 계실 때 정찰총국에 계셨죠?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정원이죠. 그렇습니다. 네. 마이크 볼륨 위로 올려주시죠. 아, 네. 그런데 그 특별히 정찰총국 중에서도 예, 대한민국의 간첩을 만들어서 파송하는 일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예, 청와대에 간첩을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심었습니다. 심었어요? 예, 예, 예. 제가 쪽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예, 야, 이 나쁜 놈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우리 목사님랑 같이 이제 애국운동 하러 다닐 때 네. 수천 명 모인 앞에서 여러 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맞아요. 너무 많이 사죄 드렸죠. 그다음에 예, 구석구석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예. 국회에다가 간첩을 한 마리만 심었어요, 여러 마리 심었어요?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 아닙니까? 그렇죠. 한두 명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아하. 예,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떻게 말했나? 청와대에 간첩이 있다고 하면서 청와대, 국회, 국방부, 정교계를 비롯한 언론은 더 말할 것 없고 북한에 간첩이 안 들어간 데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했지요. 자, 그다음에요. 예, 가장 중요한 정보기관인 예. 국정원에다가 간첩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그 말은 좀 아, 그 말은 좀 심하다고? 왜냐하면 지금도 국정원의 소속이라서. 예. 그럼 내가 대신해 줄게요. 국정원에다가 더 많이 심었어요, 더 많이. 내가 했으니까 책임이 없어요. 예, 예. 그다음에 이 종교계 있잖아요. 예, 목사들 새끼들. 예. 거기다가 간첩 심었어, 안 심었어요? 정교계는 우리 국가의 정교계는 북한 간첩의 소식장입니다. 하하.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불교에다 심었어, 안 심었어? 심었습니다. 예, 천주교에는 심었어, 안 심었어? 심었지요. 그러니까 정교계, 천주교, 불교, 기독교 여기에는 이제 저런 북한 간첩들이 소식장 가장 발붙이기 쉽고 생존하기 쉬운 그런 자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목사 새끼들도 예, 북한 편드는 놈들은 예. 전부 다 선생님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 아니 뭐 내가 다 했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 원래 정보의 섹스 공작은 가장 초보적이고 상식적인 것으로서 북한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북한 정보기관이 여성을 부태가지고 씨바디 하는 거는 지금껏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씨바지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 목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예. 한국에서 북한에 예, 뭐 3번, 4번 이상 그 간 사람들은 예. 씨바지 전법에 걸렸다고 봐야 되는가? 그럼 안 걸릴 수가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예, 예. 환경이 그렇게 돼 있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스스로가 합니다. 근데 요즘 북한을 못 가지만은 예,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온 사람들이 예, 가면은 평양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예. 아빠 왜 이제 왔어? 이렇게 말한대요. 거의 그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거의 대남 공작의 전략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땅에는 정치인, 정교계 사람들 말 못하는 덩어리들이 많습니다. 네. 북한 공작에 잡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예, 마지막 한마디 예, 예, 묻자면은 완전히 북한이 점령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 확실해요? 예, 예,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을 보니까 예, 대통령을 탄핵하고 예, 세상의 장관들을 다 탄핵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북한한테 먹혔다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이것은 중고도 가장 큰 중고지요. 가장 큰 우리 증거죠.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예. 자기 삶에만 몰두하다 나니까 네. 오늘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러는 겁니다. 자, 옛날에 저하고 같이 일할 때 예. 2년 동안 간첩을 분별하는 법을 한번 말씀하셨어요. 예, 예. 김일성, 김정일에 대하여 김정은에 대하여. 김정은에 대하여 예, 욕을 못한다. 예, 예를 들어서 김일성에 대해서 야 이 개새끼야 이 예. 욕을 못하는 사람은 예, 반드시 간첩이다. 예, 아니 그러면 자기 간첩을 숨기기 위해서라도 예,
김일성 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 하면 간첩을 숨길 수 있는데 예. 그 말이 왜 못해요? 거의 왜 못하는가 하면 네, 이때까지 네. 북한 정보기관에서 노동당에서 또 통치자가 위장 침투를 위해서 여러 간첩들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절대 불가적인 거는 이제처럼 최고 수뇌부를 향한 잘못된 말 하는 거는 공작 방안에 불어됩니다. 와, 그러니까 그것만은 불어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런 자리 공개된 자리에 와서 네. 뭐 정치인이나 목사나 좀 그런 사람들 의심이 좀 가는 사람들 세워가지고 네. 김정은이 죽여버리자 아, 이 말 한번 하라고 해보십시오. 아하.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간첩들은 절대 못한다. 아, 절대 못하죠. 아하. 그렇게 말을 돌리면 돌렸지 이제처럼 즉흥적으로 직선적으로 발언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예,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폄훼하지 말라. 예, 예. 아니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거는요 북한에 이거는 공작에 걸려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거는 그건 더 말할 것 없고 저 말은 김정은이 한데 김일성 훈장, 김정일 훈장 받을 수 있는 용의 용적인 발언입니다. 들어봐요. 들어봐.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개지를 떨어놓고 윤석열은 탄핵을 했단 말이야. 탄핵. 맞습니다. 이도 교수님 나와봐요. 빨리 나와봐. 이도 교수님. 마이크 잠깐 잡아. 예. 빨갱이 교수님. 왜 또 그런 눈으로 쳐다보십니까, 목사님? 아니 예, 지금 이재명 말이야.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 지금 우선 이재명은 지금 이 북한의 지령으로 대한민국의 정당한 계엄을 반란세로 내란으로 만들었잖아요. 반란세. 아니 시간 없으니까 빨리 땡기자고. 임종석 있죠. 임종석 있죠. 국회 청문회에서 예. 전향했냐고 물었죠. 그때 전향 얘기 안 했습니다. 한 마디도 안 아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 씨 예, 전 누구죠, 그? 물었잖아요. 예, 예, 전향했냐고 예. 물으니까 그런 말은 물으면 안 됩니다. 왜 그 말을 대답했어요? 전향 안 했기 때문에 해요. 전향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임종석은. 자, 그 다음에 또 그 통일부 장관 예, 이인영이요. 이인영 무조건 북한에 붙잡힌 사람들은 예, 전향했냐고 물어보면 다 뭐라 그러냐 그런 걸 물으면 안 됩니다. 예? 태영호 예. 태영호 강남구 국회의원이 예.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태영호 보고 하는 말이 자유민주주의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이렇게 피해갔단 말이야. 피해갔죠. 그러니까 전향했냐고 물어봤을 때도 그 말도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은 다 간첩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간첩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는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보다는 북한과 북한의 수령을 더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한다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첩 맞죠. 아하.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동호 빨갱이 교수님도 지금 아직도 간첩이야? 아니 지금 아닙니다. 아니야. 저는 그때는 그럼 아니 내가 연습 한번 해볼 게 있어. 예. 김일성 개새끼 한번 해봐요. 김일성 개새끼 이거 저 나를 상장으로 확실히 전향했네. 맞습니다. 저는 저장했죠. 그러면 지금도 전향 안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중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움직이고 있는 상당수는 다 전향 안 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회 부의장 이하경 저거 난민전 그 간첩 테러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김계리
그 변호사가 예, 23명 발표했습니다. 23명 이름을 발표했죠. 예. 야, 근데 그 젊은 변호사가 대단하더라고. 어제 그저께 삭발했다며요. 아, 그래요? 삭발. 예. 왜냐하면 이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한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예. 삭발했다 그랬는데 예. 그 분이 공개한 명단 있죠. 예. 국회의원 내지는 예. 정치가 명단. 예. 이 사람들은 다 북한에 붙잡혔다고 봐야 돼요. 그럼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보안법이란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파괴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을 심판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그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들이 맞습니다. 방송실 혹시나 준비됐으면 김계리 변호사가 마지막 변론할 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거 보안법으로 처벌된 사람 명단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거 한번 띄워와 주시면 갑자기 찾느라고 어렵겠지만 명단은 저한테 있습니다. 있어요? 예. 불러봐요. 한번 불러봐. 22대 국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간첩 당선인 명단입니다. 첫 번째 이하경 민주당 의원, 지금 현재 국회 부의장입니다. 헤헤. 전과 3범 강해 상도 징역 3년 6개월, 국가보안법 방공법 징역 5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법 이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윤호덕 민주당 의원, 이도 전과 2범인데 국가보안법 두 번 다 감옥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용선 민주당 의원, 이들도 전과 3범인데 그것도 국가보안법 2년 집행유예 3년 받았습니다. 최영준은 이건 국민의힘이니까 놔두고요. 그건 뭐 지금 일로 왔으니까. 다섯 번째 김남근 민주당 의원, 전과 1범 국가보안법 집시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그 다음에 박선원 이 자식 전과 1범 국가보안법 및 폭력 등 징역 3년인데 이 친구가 국정원에 있었으니까 국정원을 간첩에 장악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곱 번째 정태호 민주당 의원, 이것도 국가보안법 공문서 위조 집시법입니다. 여덟 번째 김민석, 지금 현재 대표 최고위원 중에 최고 높은 대표 최고위원이죠. 이 친구도 전과 국가보안법 위반이고요. 하하. 이거는 4건이랍니다. 전과가.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김종민 무소속인데 여기도 국가보안법. 그 다음에 10번째 서영교 국가보안법, 이인영 국가보안법 집시법. 그 다음에 이 김태년 민주당 의원 전과 2범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14번째 조국, 이건 뭐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요. 이것도 국가보안법입니다. 15번째 오기영 민주당 의원 전과 2건 국가보안법 등입니다. 16번째 이현희 민주당 의원 전과 2건인데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위반이고요. 17번째 진성준 민주당 의원, 이 친구도 지금 현재 정책위의장이죠. 전과 3건입니다. 국가보안법 징역 3년, 집시법 공익건조물 방화. 야, 정말 하도 많네요. 18번째 박홍근 민주당 의원 전과 2번 집시 및 화염병 사용 징역 1년 집행유예, 국가보안법 폭력 화염병 등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19번째 송재봉 민주당 의원 전과 2건인데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20번 윤건영 민주당 의원, 이 친구 대통령실에서 아주 최고의 노무현 때 문재인 때 핵심이었죠. 이 친구 지금 국가보안법 폭력 집시법 화용병 사용 등으로요. 그 다음에 21번째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가보안법, 22번째 김성희 민주당 의원 국가보안법, 그 다음에 23번째 박상혁 민주당 의원 국가보안법. 그 다음에요, 아직 발표 안 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민주당 김윤덕은 간첩단 민혁당 관련자입니다. 이상 23명에 한 명 더 24명입니다. 근데 현역 의원이 이 정도인데 예. 임종석은요 전향했어 안 했어요? 임정수 전화 안 했죠. 전향 안 했어요? 그럼요. 전향하니까 물어보니 전희경 의원입니다. 전희경이 물어보니까 자기를 모욕하지 말라고 도망갔습니다. 말 안 도망갔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간첩이 황장래 선생님이 5만 명이 있었다 그랬잖아. 5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김구선 선생님은 15만 명이 있었다. 5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세상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그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왜냐하면 도저히 이 간첩 등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자,
김구선 선생님을 다시 마이크 바뀌어서 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북한한테 먹혔다, 인정당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번 맞지요, 그거는. 근데 우리 이것을 국민들이 인정 안 할 따름이지 네.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장악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대통령을 지금 감옥에다 쳐넣었단 말이야. 예. 어? 예.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 가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없습니다. 자유연설합니다. 예. 자유연설. 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발표한 계엄령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대한민국을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서 이 혁명광장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국가가 종북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국가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주체 사상에 뻘겋게 물든 우리 국가는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간첩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돼 가지고 좌파 정권이 날 지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국가의 국회, 국방부, 종교계, 언론계는 더 말할 것 없고 우리 국가의 주요 여권기관에는 북한의 간첩 세력이 안 뻗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며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국가를 위해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대통령도 없으며 총리도 없으며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도 없는 해괴망측한 나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나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세상 둘러봐도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이제처럼 간첩 세력이 반치는 이런 나라가 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자 우두머리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내란 수괴자 우두머리 국가 파괴자 누굽니까? 이재명이며 민주당이며 반국가 세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들을 이 땅에서 숙청해 버려야 합니다. 이 자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자들을 숙청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위대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명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자유통일을 해야 됩니다. 자유통일은 우리 시대에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하고 가장 절박한 과업입니다. 자유통일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내가 살 수 없고 우리 국가가 살 수 없으며 번영하는 국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자유통일을 할 때 김정은의 통치에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김정은의 통치에서 동물처럼 살 것을 원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내 국가가 살고 번성하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자유통일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국가의 완전한 해방은 자유통일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국가에 깊이 뿌리 내린
종북 방한국가 세력, 간첩 세력을 청산하고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임기 기간에 자유통일을 무조건 이룩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국가가 살 길입니다. 자유통일이 된 우리 대한민국은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강대한 국가로 될 것이며 우리 국민들의 생활의 삶의 질은 몇십 배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광화문은 혁명의 광장이었고 오늘도 혁명의 광장이며 미래도 혁명의 광장입니다. 우리 국가의 중심은 이 광화문에서 여러분들이 혁명 투쟁에 의해서 국복되고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께서는 우리 국가의 주인이 되고 권력의 주인이 돼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건설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